네, 어서 오세요. 오프닝벨 2부 힘차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확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 함께합니다. 오늘 도움 함께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잘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주총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이잖아요. 네. 3월 들어서 열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또 반대한 안건들 전부가 가결된 걸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반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또 종이 호랑이에 그칠 것이다. 뭐 지적을 면치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2월 26일 현재로 이제 164개사, 그래가지고 이제 59개사에 이제 90여 개 안건을 이제 부의가 됐었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이제 45개사까지 이제 제출했는데, 이제 반대 안건으로 했는데 이게 전부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그 투자한 비율이 뭐 5%로 있고 10% 있는데, 일단은 그 비중 자체가 일단은 뭐 기업 측에 보면 뭐 우호 지분까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결국 이제 표결 대결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이 워낙 회사 수가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찍어서는 몰라도 여러 네. 종목을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이 붙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국민연금 자체가 어떤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환영을 못 받는 상태 아닙니까? 계속 매도를 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 아니 너희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반국민연금 이런 정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뭐 그런 회사들이라든가 우호 지분들은 우호 회사들은 분명히 회사 안건에 동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네. 결국에는 이제 소액 주주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소액 주주 자체는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으로는 국민연금의 안건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국민연금이 일단은 뭐 반대 안건을 내더라도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국민연금이 이제 전략을 이제 다시 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회사가 지금 하는데 네. 지금 올 때는 이제 종목을 좀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안건이 보면 이제 뭐 이사들의 보수 한도 인상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사내 이사라든가 이제 외부 감사 선임의 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사 선임이라든가 감사 선임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사들의 어떤 급여까지도 제한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좀 환영을 못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프닝벨 2부 바로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개장을 한 지도 1시간하고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3% 내림세 기록하면서 3033.17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또 다시 또 상승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0.2% 상승하면서 958.6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현재 3,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1,200억 원대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인이 현재 5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또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345억 원, 외국인이 140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현재 550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4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1,100원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매도 유지하고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11% 하락한 133,5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1.83%도 시세에 많이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37만 6천 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LG화학은 그래도 다시 상승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80만 8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72만 9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1.62% 내림세 보여주면서 21만 2천 원 선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장 초반과 다르게 상승장으로 지금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삼성 SDI도 1.7% 상승하면서 65만 8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셀트리온 현재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3만 1,500원 선 체결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1.62%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26%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17% 상승하면서 15만 6,3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은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11%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주도 1.93% 내림세 기록하면서 5만 9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CJN이 1.76% 시세 또 많이 밀리면서 12만 8,600원 선에서 재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34% 상승하면서 31만 7,8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25%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5만 8,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6%에 가까운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KMW도 1.54% 강세 흐름 속에 6만 5,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보강산업이 2.45% 급등세 또 이어가면서 7,12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가 5%에 가까운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10만 6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현재 유니온이 5.37%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도 4.61% 상승하면서 14만 7,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진기업도 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서산은 1.32% 상승을 펴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시멘트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성신양회까지 2.68% 상승을 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동량과 운임이 증가를 하면서 선사에서 선박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문의가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을 20척을 또 단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선주는 물론 기자재과제도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6.22% 급등세에 이어가면서 7,69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2.83%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4.75% 지금 상승장 이뤄내면서 29,800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자재 관련해서도 오리엔탈 전공이 19%나 급등을 하면서 3,71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동성화인텍 현재 6.27% 탄력 받으며 13,550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주들 살펴보시면요. 거의 대부분 5%, 4%에 가까운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과 세진중공업이 4%대 상승을 펴내고 있고요. 삼형 ENC도 5.34% 급등하면서 7,49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3%대 빨간불 키우면서 조선 관련된 주들 계속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황,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좀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는 제가 볼 때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장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개별 이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조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주들의 어떤 그 형님들이 오르면은 이제 동생들인 기자재들이 네. 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오늘 이제 그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자재들은 아마 우리가 추가적으로는 상승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별 이슈를 움직이는데 지금 우리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연초 뭐 일수관계 보면 이제 뭐 진성 TEC라든가 이제 두산 박해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인적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두산 중공업이라든가 두산 박해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개별로는 이제 오리온 오리온이요. 종목 제가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온이 좀 계속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이제 턴 어라운드가 기대된다 하면서 이제 초코파이의 가격만 인상되면 일단 실적이 좋아져서 오늘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호석유도 제가 계속 이제 추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왜 조카하고 이제 그 뭐 삼촌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오히려 M&A 테마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네. 주가가 못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주총이 어쩌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주들도 일단은 좀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도 계속 네. 일단 이제 포스코라든가 그런 뭐 현대자체 이런 종목이 오르겠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향후에는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지금 수혜주 은하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가요? 글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수혜주 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수혜주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또 우리 세계 경기에 네. 뭐 좀 안 좋은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게 지금 수혜주 은화가 빨리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운하의 이제 수위가 좀 올라가야지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품 가격이라든지 문제가 될 이제 경제적인 전반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이슈 또 제시하는 전략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적정 주가 흐름, 뭐 증시 분석,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항상 뭐 어떤 내용인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네, 10종목 분석.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5일 동안에 이제 10종목 하면 50종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겹치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은 뭐 왜 올랐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50종목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월 22일 날에 이제 특징 세타는 이제 대선 관련주 해서 윤석열 관련주인데 뭐 원유큐브, FN 가이드, 승일 금강철강, 애니능력, 러셀, 웅진, 서현 등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게임주도 보면 이제 웹젠, 데브시스터즈, 위메이드,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슈로는 이제 사업 구조 분할 또는 합병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STS 중공업이 뭐 수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어떤 사업을 분할한다라지 또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다인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IPO 본격화해가지고 이제 아주 IB 투자가 이제 창투사들이 올랐는데 지금 IPO 종목들이 장외에서 네. 굉장히 가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상장된 종목보다도 장외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네. 장외에서 20만 원까지 거래됐다. 그랬죠. 지금 뭐 네.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외 시장에서 지금 여러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또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너무 좀 이쪽이 가열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3월 22일 날 이제 원유큐브 상한가 종목이 이제 4-5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네. 이제 원익큐브는 이제 화학주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원익이란 들어간 건 보통 이제 원익 뭐 IPS부터 보면 주로 이제 삼성 계열로 보시면 돼요. 주로 그런가요? 이제 네. 삼성의 뭐 지분도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이제 삼성에서 이제 분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익이라는 회사들은 어차피 삼성하고는 이제 어떤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원익큐브가 일단은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화학주입니다. 시총은 1,600억대 되고 이제 건자재 사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검사장 출신의 어떤 김영대 변호사가 감사 선임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FN 가이드도 일단은 이제 너무 익숙하죠, FN 가이드. FN 가이드 아시잖아요. 우리 네, 어널리스트들이 이제 레포트를 발간하면 여기다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널리스트들이 FN 가이드에 이제 조회수를 가지고서 또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FN 가이드가 또 와이즈 리포터라고 이제 2등 회사를 또 MN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사 체제로 가는데 아마 네. 조만간에 통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FN 가이드 뭐 잘 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마 윤석열 관련해서 이제 대학이나 뭐 점찰 이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충암고등학교 보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충암고등학교 인맥이 나오죠. 네. 이제 뭐 동문서래 가지고 이제 FN 가이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석유는 이제 무상증자 얘기 나서 개별 이거는 이슈로 올랐고요. 근데 승일도 역시 뭐 이제 서울대 법대 가지고 이제 금속 관련주인데 에어저라고 이제 일반 관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날도 이제 올랐는데 일단은 뭐 그 사회 이사든 누구든 뭐 서울대 법대 나오면 또 같이 엮여가지고 오르는데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네. 또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이거는 역외 운송 사업을 하고요. 시총 500억대인데 일단은 이동통신의 기주국 그다음에 리튬 엔산처 배터리 시스템을 일본에 공급을 한다. 이제 배터리 또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강철강은 이제 철강 업종인데 사실 또 이것도 저는 왜 올라나 봤더니 또 역시 사회에서가 또 충암고 동문 이렇게 나오면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건설 관련주인데 일단 분할 합병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삼성증권이 그날 레포트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무거운 주식이 사실 두산인프라코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5%만 올라가도 이제 굉장한 종목인데 네. 무려 20%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이 또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요새 또 뭐 포스코도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렇죠. 또 큰 종목도 올리더라고요. 또 뭐 SK텔레콤이나 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애니 능률은 뭐 계속 부각이 됐었죠. 윤석열 관련주에서 계속 네. 올랐고 그다음에 NSN은 이제 자전거 관련주인데 이제 바이오 사업을 또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질환 치료기기 개발에서 이제 17% 올랐는데 이거는 뭐 어떤 테마주보다는 개별 어떤 등락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웹전은 이제 뮤 IP 활용한 전민기적 2가 이제 4월 9일날 출시 예정이다.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으로 부각이 추정되는데 사실 게임주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이제 기존의 또 작품들은 계속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요새 보면은 뭐 그동안에 계속 NC소프트 해가지고 목표가를 계속 올리더니 이제 오늘부터는 보니까 또 목표가를 내리고 있어요. NC소프트가. 그래서 좀 NC소프트를 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좀 또 마음이 아플 텐데 이 게임주는 항상 저는 게임을 모르지만 게임을 진짜 투자하실 분들은 내가 그 게임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요. 직접 내가 해보고서 진짜 뭔가 장단점을 알아야지만 네. 투자를 하지 그냥 뭐 레포트 믿고 투자하다가는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FN 가이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아마 제가 FN 가이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0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코넥스 시장을 이제 거쳐가지고 2020년에 코스닥으로 이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이런 FN 가이드에 우리가 이제 레포트는 이제 보면 유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료로 해가 아마 우리 기자분들도 아마 유료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포트를 보고서 이제 아침 기사를 쓰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FN 가이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자료를 다 무조건 다 올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베스트 어널리스트 나오고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FN 가이드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레포트를 보고 싶으면은 공짜가 아니고 이건 돈 네, 내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웹페이지나 CS 프로그램 형태로 기업이나 산업 보고서, 그다음에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사업이, 그다음에 이제 펀드 평가업. 그래서 이제 아마 제로인을 아마 인수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로인이라는 회사 옛날에 이제 펀드 평가는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 공모 펀드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수익률별로 뭐 해야지 뭐 위험 관리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유료거든요. 네. 그런 이제 펀드 평가 사업을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도입된 지가 그래도 꽤 됐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B2C로 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이제 확장 중에 있다. 그래서 상승 이유는 이제 뭐 대표이사 충안고 동무사라든지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회사 보시면 이제 시총은 1,000억이 안 돼요. 921억에 매출액은 221억, 영업이익이 44억. 이제 퍼는 21인데 하여튼 뭐 코스닥의 기타 서비스에 비해서는 퍼가 좀 낮은 편이고 코스닥 평균에도 일단 낮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차트 뭐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 요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에펜가이드 보시면 이제 22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보시면 이제 투신이 그날은 이제 팔고 개인들이 올렸는데 이제 개인들이 사고 또 외국인들 조금씩 들어오고 이제 오늘도 이제 개인들이 사는 이 종목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뭐 기관들은 좀 파는 종목이고 외국인이나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수급이 이제 붙은 건데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보시면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22일 날 월요일 날 이때가 이제 10,000원인데 지금 네. 13,000원까지. 그러니까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기 전에 기록하면서도 지금 또 30%가 올랐죠. 네. 10,000원이 종가에서 뭐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팬가이드 차트 확인해 보셨고요. 네, 차트까지 봤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세트입니다. 그래서 네. 화요일 날은 이제 KT하고 디즈니. 그래서 네. KT가 이제 컨텐츠 확보 투자 및 디즈니 협력 관계 논의해 가지고 이제 지니 뮤직, KTH, 스칼라이프, KTCS, KTIS 이런 종목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돼 가지고 승일 F형 가격도 계속 올랐고 그다음에 오세훈 관련돼 가지고 이날은 또 오세훈 관련주가 또 많이 올랐어요. 단일화되면서 네. 뭐 진양도라는 종목 다 올랐고 다 그다음에 올랐어요. 이제 지능기업 건설주 그다음에 한국선제 가구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GS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삼표 시멘트까지 올랐고 오늘도 네. 이제 시멘트주들이 많이 오르죠. 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어떤 그 후보가 아마 지금 뭐 여론 조사에서 앞서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 선거가 아직 뭐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 아마 등락이 엇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상향으로 하지만 이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간에 궁금한 게요. 예. 만약에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정리하는 아니면은 게 맞죠. 그렇군요. 항상 보면 네. 이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보시면 이제 박영선 관련주도 그날 좀 올랐어요. 네, 맞아요. 이제 IMBC에 가지고 네.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이게 뭐 계속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적정이 됐다라 이제 스타플래스, 감만우, 썸에이지, 대한그린파워, DNA 랭커 이런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증자나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제당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화이비즈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의 네.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5G 통신 장기 공부를 했다가 이제 관련 종목들 서진 시스템, 웨이브 일렉트로, 솔리드, KMW에서 5G 종목들이 계속 지금 좋은 흐름 2년 동안 거의 뭐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 나라에 좀 반짝했는데 모르겠어요. 5G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지만 상한가 한 번이면 그대로 복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첫 상한가가 아마 또 우리 출발의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5G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지니 뮤직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음원 관련자 가지고 시총 4,400억대 음원 사업인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이제 스타플렉스도 이제 시총 400억대 화학주인데 이제 법무법인의 뭐 태평양 2년설 해가지고 또 윤석열 관련주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 뭐 건설 기계지만 이거는 이제 휘토류 관련주에서도 부각이 됐었는데 또 뭐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텍은 이제 개별 종목 이슈인데 이제 액정이나 마스크를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현대차의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인수 추진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 24%를 뭐 현대차에 매각한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올랐고 그다음에 승일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KTED 역시 아까 KT그룹의 이커머스 쇼핑하는 회사인데 이제 KT그룹 콘텐츠 투자 계획에 따라서 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양산업, 진양하고 이제 우리 오세훈 관련주해 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진양산업화학, 뭐 진양폴리 뭐 많아요. 어쨌든간에 이제 오세훈 관련주가 또 순환매.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아마 거기서도 이제 어떤 종목은 다시 빠지고 아마 새로운 게 나오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아마 또 네. 뉴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 어쨌든 간에 선거 전까지는 일단은 우상향 트렌드로 가더라도 일단은 개별로 봐서는 이제 등락이 엇갈린 종목이 나올 까 생각이 되고요. IMBC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간만후는 이제 안테나 사업인데 사실 감사 의견 이 회사는 제가 2년 전인가 감사 의견이 부적절 나가지고 이제 거의 거래 정지 돼가지고 상장 폐지까지 갔다가 이제 살아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면세점 신사업도 하고 있고 윤석열 저희 관련주였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일단 감사 의견을 적정받으면서 간만후가 이제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진이뮤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이뮤직이 이제 유가 하락기 때문에 매출 감소인데 이거 잘못된 것 같네. 1991년 2월 7일에 2000년 7월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 및 음악 유통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악 산업은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대 많죠. 네. 뭐 출판이나 저작권이나 그렇죠. 뭐 매니지먼트, 음반, 방송, 광고 열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계속 생산하고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뭐 이런 영역을 통칭하는데 어차피 KT에서 일단은 미는 회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데 이제 KT는 뭐 여기다 보통 이제 3천억을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SKT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거기는 또 웨이브에 뭐 1조를 투자한다라고 지금 또 네. KT하고 또 SK텔레콤이 또 아마 경쟁이 붙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또 그러면 어떤 그 자금면이나 어떤 회사 규모에서는 KT가 유리할지 SKT가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또 SKT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판단해요. 네. 어쨌든 뭐 지니뮤직은 이날 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향후에 KT의 성장 동력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KT가 1,300만 미디어 가입자가 있거든요. 네.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 진입을 2023년까지, 그러니까 후년까지 IP를 1,000개 이상, 드라마 IP도 100개 이상의 콘텐츠 공룡으로 키운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주가에 이제 영향을 줬죠. 그래서 아마 KT 스튜디오 진입은 그룹 내 어떤 미디어 콘텐츠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1월에 설립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투자 및 기획, 그다음에 제작 유통까지 아우르는 이제 콘텐츠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류 붐을 타고서 우리 콘텐츠들이 계속 부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런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어떤 콘텐츠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오를지 몰라요. 분명히 M&A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목도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방송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아마 유심히 봐야 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KT의 경우는 이제 KT 스튜디오 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위즈, 스카이 TV, 유료 방송 플랫폼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 그다음에 이제 OTT 유통은 이제 KTH거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IP 자산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실시간 스카이 TV라든가 올레 TV, 스카이 라이프에 이제 계속 유통을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가 KTH 시즌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판권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니뮤직을 통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을 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KT가 디즈니 플러스 OTT 국내 파트너가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직은 부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디즈니하고도 어떤 만약에 글로벌 제휴가 되면은 좀 더 우리는 다각화가 되면서 좀 더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그쪽에 뭐 커머스 그 부문의 부장은 일단은 디즈니와의 어떤 그 사업자는 아직 없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네.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많은 지금 뭐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3,458억, 매출액이 2,47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12억, 그다음에 퍼는 23인데 다른 어떤 코스닥의 그 동일 업종보다는 퍼가 조금 낮은 상태고,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 대비해서는 아직 퍼가 낮은 편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니뮤직 이제 이날 하루 오르고 나서 반짝하고 나서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네요. 오늘도 좀 빠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보시면은 수급은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샀죠. 네. 그날 오를 때는 이제 개인들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투신들은 엄청나게 팔았는데 투신이 또 지난주에 사는 모습. 어쨌든 간에 현재는 네. 좀 외국인들이 또 좀 빠지니까 사는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타 법인은 지금 조금 샀죠? 네네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차트 확인, 네, 차트와 함께 수급 확인해 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3월 24일은 이제 수요일이죠. 정치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오세훈 관련, 그다음에 이날은 또 이재명 관련주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네. 보면 이제 형제 ISC, 형제 엘리트 하면서 에이텍, 정다운까지 올랐는데 사실 뭐 지금 이번 주 또 여론조사는 또 이재명이가 1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일단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가 아마 이제 번갈아가면서 오를 텐데 최근에는 보면 지금 윤석열이가 과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안 가냐 근데 저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최근에 또 뜨는 게 이제 제3지대 가지고 이제 홍석천 관련주 이쪽이 뜨고 있거든요. 네. 뭐 홍석천 씨도 뭔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뭐 보강세제가 오르는 게 보강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그쪽이 피닉스 소재랑 이런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 그쪽하고도 또 제3지대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지금 뭐 이 정치인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아마 대선 관련해서 또 뭔가 이렇게 이제 변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대선 관련주는 정치인 테마주는 보면은 우리가 뭐 단속다고 하겠지만은 뭐 그동안에 보여준 게 그렇죠. 이쪽 종목들이 워낙 오르니까 네. 뭐 내가 물리더라도 내가 하겠다 이런 거 한번 할 수 잠깐 없는 거죠. 관심을 그쵸? 가져보신다면. 네,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는 자이언트 스텝인데 제가 네. 또 설명할 거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코퍼스 코리아, 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름이 좀 산타클로스인데 넥스턴이라는 회사를 뭐 인수한다라 가지고 이제 올랐고요. 그다음에 네. 실적이나 회사 이슈로는 이제 3위 CNS, 솔로엠, 골프전, 원익 QNC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S 트래픽은 이게 교통 솔루션 사업인데요. 이제 SK 그룹이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에 이 회사를 인수한다라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뭐 광고하고 이제 VFX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일단 어떤 그런 그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11,000원인데 이제 공모에 좀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 계속까지 이어지는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고 웅재는 이제 이게 뭐 파평 뉴스 관련해 가지고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형제 INC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지만 아마존 재팬이어서 아마존 미국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올랐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가 덩달아서 이제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마존 미국에 납품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오른 거고 그다음에 제노코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주가 자체가 좀 재미를 못 봤는데 이날은 좀 23% 올랐습니다. 서현은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관련주 그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미디어주 네. 방송 제작 사업 해가지고 국내의 OTT 사업자 콘텐츠 경쟁을 아주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 그 미디어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진입이 얘기했지만 이날 또 펜 엔터테인먼트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이 다시 또 이제 부각을 이날 받았어요. 백사는 이제 합성 폐업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윤석열 관련주에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엔터 미디어 화장품 사업인데 이제 넥스턴을 인수했다라 가지고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에 신규 진출한다 해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3일 CNS는 5년 만에 턴어라운드 됐다 가지고 KTB 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가가 돼서 이제 올랐습니다. 그 자이언트 스텝은 뭐냐? 이 회사는 이제 원스톱 제작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인데 VFX 영상 VFX 및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기반의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미디어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시각적 경험을 다양한 어떤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뭐 리서치 컨설팅 기획해가지고 제작하는 최상의 그래픽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은 콘텐츠 제작이 70%, 광고물 제작이 약 16% 됩니다. 동사의 주요 콘텐츠 레퍼런스는 뭐 SM 보시면 이제 우리 삼성역에서 코엑스 중간에 보면 이제 길가에 있죠. 그 네. 있죠. 보셨죠? 네네. 크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XR 라이브, 뭐 인천공항 미디어 타워, SKT 점프 AR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로는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라운드 맵핑을 했고 그다음에 비전 빈센트, 네. 그다음에 뭐 일본 미츠비시, 그다음에 게임스타 광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2008년에 설립이 됐고요. 나이키 광고, 비더 레전드 등 광고 그 사업을 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광고서에서 이제 동상 수상 이후에 광고 영화 드라마의 VFX를 제작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SM 인터테인먼트 작년에 국내 최초 리얼타임 온라인 콘서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어떤 전환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네이버 플랫폼 엑사 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엑사 라이브를 이제 상용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술 성장기업 특례 정을 받아서 3월 24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어떤 시각 효과, 비주얼 이펙스, 그다음에 영상 VFX,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를 좀 보니까는 좀 네.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뭐 이런 이제 법률 미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회사인데 이제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뭐 미국 범위라든가 우리 그 자회사들도 네. 계속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있어서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연평균 이제 우리 실가명 콘텐츠 시장이 65%, 68%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리얼타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 제작 방식에 대비 약 40%를 절감할 수 있는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SM 인터테인먼트가 대형 네. 어떤 미래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엑사 라이브 스튜디오는 A1 원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콘센트라든가 광고, 그다음에 공연, 애니메이션,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뭐 뉴미디어 트렌드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림은 예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 중요한 건 이거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하지만 실가명 콘텐츠는 무려 디지털 콘텐츠는 11%서 증가하지만 무려 68.5%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실가명 콘텐츠 시장이다. 그래서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이렇게 해서 기존 제작 대비 40% 절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유일하게 보유한 회사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X 라이브 해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모델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까지도 진출하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뭐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 번째는 두 번째는 네. 이제 글로벌 또 진출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연평균 아까 얘기했지만 11% 성장했는데 우리 네. 뭐 리얼타임 68% 성장했는데 어쨌든 간에 2016년에 이미 디즈니사하고 협력자 등록을 마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는 미국 LA에 자이언트 스텝 스튜디오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는 넷플릭스 협력성 등을 마쳤고 2020년에 NBC 유니버설에 공식 밴더로 등록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11월에는 구글 AR 콘텐츠 정식 밴더로 등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이제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계속 기존의 어떤 거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미국 시장 진출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시장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한번 차트 보도록 확인해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거 이제 보면은 계속 24일 날 상장돼가지고 계속 올랐죠. 그래서 네. 오늘은 좀 빠지는데 일단 이제 그 투시는 이제 팔다가 네. 금요일 날은 산 모습이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또 그날 같이 샀죠. 어쨌든 간에 그러네요. 이제 이거는 개인들이 첫날 이틀 때는 올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하고 투신이 올려서 3일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직은 외국인이 파는 모습인데 아직 뭐 전반전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네. 이렇게 되고 차트는 보시면은 차트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이제 4일인데 일단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차트는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확인해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은 이제 그 목요일이 되겠죠. 풍력 태양광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PPA법 개정안이 되면서 재생 에너지 관련 이게 이제 완스톱으로 해서 일반 그 사업자들이 전력을 일단은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매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상강 M&T 이제 풍력이 돼가지고 CS윈도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 SDN, 윌링스 그래가지고 SDN은 이제 태양광 이쪽인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는 쿠팡이 쿠팡 플레이에 1,000억 원 전도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KTH, 스튜디오 산타클라, 쇼박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도 올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리모델링 가지고 이제 이날 KCC라든가 노르페인트,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기대감에 일단 이런 종목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깨끗한 나라는 이제 원래 저기 뭐 LG 그룹 아니에요? 깨끗한 네. 나라인데 이제 뭐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승일도 마찬가지고 데브시스터즈가 이제 게임주인데 네. 이게 이제 1조 4천억 시총이면 1조 4천억 이게 올해 핫한 종목이죠. 맞아요. 올해 5배 네. 올랐어요. 또 이제 쿠키런 킹덤 은행인데 워낙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레포트가 또 뭐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네오워터는 이제 자동차 부품인데 또 충청도 소재 저기가 올랐고요. 그래서 소리바다도 이제 이 회사는 좀 굉장히 그 안 좋은 회사예요. 감사보도 미주철했는데 또 뭐 네. 윤석열 관련자들 계속 뭐 오르고 있는데 좀 이 종목은 어떻게든 다 엮여 있는 상황인 조심을 것 해야 같네요.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TK 케미칼도 이제 화학주인데 그 화학주죠. 합성 섬유를 하는데 이제 SM 삼성의 IPO 추진해가지고 어떤 개별 등락을 했고, 그다음에 KTH는 이제 KT 그룹주인데 이제 쿠팡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유통 사업에 가지고 올랐고요. 태양은 이제 금속 관련주인데 역시 윤석열 관련주로 꼈고, 넥스톤은 이제 기계주인데 아까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즈 피인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네. 내부 일렉트로는 통신 장비수인데 이 회사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별 등락해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데브시터는 이제 이게 제목이 오늘도 달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목표주가 15만 원 제시를 했거든요. 이제 회사 기업은 좀 아시겠지만 이제 쿠케런하고 네. 킹덤 그게 네. 이제 두 개를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뭐냐면 이제 6년 동안의 적자인데 네. 이걸 올해 한 방에 다 커버를 하는. 이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보시면 2달 동안에 540% 올랐거든요. 이래서 게임주에 투자를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상승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킹동의 장르는 이제 왕국 건설쇼에 기반한 이제 모바일 전략 RPG로서 어떤 네. 여러 가지 이제 시간과 돈이 필요하는데 중요한 네. 거는 이제 그 게임 승리에 상대로 오래 간다 중독성이 높은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서머너스 워라든가 세븐나이츠가 롱런 중에 이유는 이러한 것 게임 수명이 일단 긴 작품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4번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게임은 이제 남성들이 주라고 여성들도 하지만 20대 여성 유저를 새로 유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일단 해외에서도 매출 비중이 23%를 차지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떤 거 로컬라이징이 완성될 경우는 분명히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1월 20일 출시 후에 iOS 매출이 1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20년까지 누적 손실이 705억인데 올해 이제 킹덤의 흥행으로 상반기에 분명히 이러한 700억을 전부 다 복구를 하겠다. 네. 이렇게 한다.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죠. 그러나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또 기대한 게임이 따로 있었대요. 브릭시티라든가 뭐 세이프 하우스라지 아마 또 신상품이 또 나오면서 게임이 나오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제 목표가를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한번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뭐 1월 달에 2만 원 하는 주식이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그럼 뭐가 8배 올랐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보면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첫 상한가가 이제 1월 22일이거든요. 네. 첫 상한가는 따라잡아라 이제. 네. 근데 이거를 잡았으면 이제 근데 사람들이 또 팔았을 거예요, 저볼 때는. 그렇겠죠. 못 설마 뭐 기다리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못 안 기다리는데 했겠죠. 이게 네. 이제 이때 참았으면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아마존 주가도요 1000배 올랐거든요. 근데 1000배요. 1000배 오른 동안에 오르다가 또 반토막나 이래가지고 네. 그거 뭐 기다린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네.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묻어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사실. 근데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데브시터즈는 이제 오를 때 보면은 이제 투신도 산 적이 있고 외국인들 사고 있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오르는데 그저께는 또 외국인이 샀지만 또 투신이 많이 팔아가지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파는 바람에 이제 빠졌는데 오늘은 좀 올라가자면 목표가는 15만 원인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뭐 될지 모르겠고요. 나중에 막 더 올라가면은 그렇죠. 뭐 그때 이제 가서 기절하는 건 봐야겠죠. 아닌지. 네. 주식은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죠? 그래서 쿠키런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선 기자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ATX 중공업, STX 엔진, 인하정과 KSP 기업. 그다음에 해운항만은 이제 수에즈 운하 사고로 물류단에 음이 급등했는데 태영 로직스 HMM인데 네. HMM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많이 그러게요. 올랐는데. 네.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보시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홍석천 관련해 가지고 네. 보강선 보강. 피닉스 초제 이 네. 종목들이 이제 올랐습니다. 태영 로직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물류주고요. 일단은 이제 수에즈 운하바 물류, 운임 노이즈 해서
해양 관리 순환매되고 보강산업은 이제 건자재 그지만 이거는 어차피 제가 지금 아까 윤석열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고 피닉스 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개별 종목. 근데 이제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됐더니 이거는 뭐 개인들이 좀 장난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PCL은 이제 진단 기기에서 진단 키트 누적 매출 지속 증가하죠. 개별 정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온홀딩스는 이제 잉크테크 인수를 한다. 그래서 M&A 관련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휴니도 윤석열 관련돼 에스테 중공업 말씀드렸고, 깨끗한 나라도 아까 말씀드렸고, JS 코퍼레이션은 아마 시총이 5.89억일 때 핸드백 의류 사업인데 리스타킹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날 17% 오른 종목이 JS 코퍼레이션. 지금 보면 이제 태영 로직스는 무역업의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데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복합 운송 이런 포워더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석유화학 관련 이런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해상 운송에 집중해가지고 일단은 모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사인데 주요 고객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서 대기업들이다. 그래서 매년 그 석화 제품은 시황에 관계없이 계속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그동안의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그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하면서 일단은 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매출 구성이 이제 국제 물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 물류는 부진했는데 국제 쪽은 호조였다는 거 가지고 이제 이번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제 뭐 운임 지수가 올림으로써 이 주가도 좀 급등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아마 좀 작년에 의해서 좀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해서.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시총은 1,000억대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2,080억, 영업이익 150억, 퍼는 8에서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뭐 운송 업종하고 좀 비슷한데 일단 코스닥 업종 대비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차트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도 네. 240원 오르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투시는 파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사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상장되자마자 그동안에 오른 거는 투신이 조금씩 샀잖아요. 네. 투신이 올린 건데 오늘은 이제 기타 법인이 금요일에 많이 팔고 오늘도 팔금 요지인데 이 지금 수급은 이게 안 맞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도 이걸 제공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자체를 무시를 못하지만 이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차트는 보시면 뭐 이 종목도 거의 5,000원대인 종목이 거의 뭐 8,000원까지 50% 올라간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가져온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과 오늘 오프닝 벨 2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을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도 끈기, 두 번째도 끈기, 세 번째도 끈기라고 하네요. 네, 항상 성공하는 투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프닝 벨 2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